안녕하세요. 특별히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어느 날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사전통지 안내문을 받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본인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를 받게 되면 행여 국세청이나 수사기관 등에서 조사를 받지는 않을까 염려스럽고 껄끄러울 수밖에 없겠는데요. 또한 내 돈을 가지고 내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주식 투자하는데 행여 또 국세청에서 취득자금 출처 해명 자료를 요구받지는 않을까 등등 염려가 되어서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많은 질문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국세청 세무조사 요령과 세무조사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상세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잘 시청을 해보시고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강의에 앞서 국세청의 기관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서 내국세의 부과 감면,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조직은 국세청 본청과 7개 지방국세청 그리고 133개의 세무서가 있습니다. 2014년에 세종시로 청사를 이전해서 현재 약 2만여 명의 세무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서 국세청 본청과 지방국세청, 일선 세무서의 조직도를 보고 계시는데요.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곳은 본청과 지방청의 조사국 그리고 세무서의 조사과에서 대부분의 세무조사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상에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양식을 보고 계시는데요. 우선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질문이 많았던 사항의 답변을 먼저 드리고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A는 자금 조달 계획 차입금 등 그 밖의 차입금에서 주택구입자금 중 3억을 부로부터 차입한 경우인데요. 이때 질문사항을 좀 보게 되면 자녀가 주택구입 시 부모가 돈을 빌려주었고 자녀는 자금 조달 계획서에 차입금을 채무액으로 표시를 했는데 나중에 그 문제로 가족 전체가 세무조사를 받을까요? 걱정됩니다.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답변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입금이 사실이고 차용증과 기타 증빙 등이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경우에는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이 되겠으나 편법 증여 혐의가 의심이 된다거나 부모가 운영하는 회사의 법인자금 등을 전용 또는 회사의 소득세 등을 누락한 경우에는 부모까지도 조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부모가 편법으로 대여를 해서 부모의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아서 관련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의 부모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병원의 회사 운영자금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자녀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편법 대여한 경우에 국세청은 부모가 운영하는 병원의 세무조사를 통해서 법인세, 부가세 등을 추징한 사례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 등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그 돈의 성격이 명백하고 부모의 정상적인 소득으로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어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A라는 조사 대상자의 아버지가 사업 양수자에게 회사의 상품권 사용 계약을 하고서 그 자금으로 자녀의 개발 지역 내 다수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부모가 우회 편법 증여를 함으로써 증여세를 추징당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세청 세무조사가 실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절차와 종류, 과정 등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무조사 종류는 일반조사, 조세범칙조사, 특별조사, 기획조사, 수시조사, 정기조사 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겠는데요. 통상적으로 일반조사나 수시조사, 정기조사에서는 금융조사를 병행하지 않겠으나 특별조사나 조세범칙조사, 기획조사 등 세금 탈루 혐의가 명백하다거나 중대한 경우에는 금융조사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화면상에 보이시는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으셨다면 그 조사 통지를 한 기관이 국세청 본청인지 지방국세청인지 세무서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통상적으로 국세청 본청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 조사관들이 동원이 돼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실시된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일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진행을 한다면 소규모의 일상적인 세무조사 수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종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나누면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 수시조사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정기조사란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조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자면 통상 법인 같은 경우는 5년 전으로 한 번씩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유형의 조사가 정기조사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나머지는 다 비정기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조사란 소규모로 통상 관할 세무서에서 실시하는 조사가 되겠고요. 특별조사는 탈세 혐의가 명백하거나 탈루세액이 매우 큰 경우 지방청이나 본청 조사관실에서 대규모로 조사반을 편성을 해서 실시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세범칙조사라는 게 있는데요. 조세범처벌법 위반 시에 검찰의 고발을 당해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조사가 조세범칙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탈세제보조사라는 게 있는데요. 세무조사와 관련을 해서 특히 여러분들께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은 국세청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탈세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제보자에게는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 포상금까지 지급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많은 탈세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사업을 하는 경우 거래처와 분쟁 소지가 있다거나 직원이 퇴사 후에 회사에 대한 불만으로서 내부 탈세 정보를 제보하기도 하고 불법 애완 거래를 하는 경우 또는 자금 세탁, 은닉자금, 체납자의 숨겨둔 은닉자금 등 또 여러분들 주변에도 얼마든지 소위 말하는 세파라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여러분들께서는 늘 직원 관리 또는 거래처 관리에 있어서 논란의 소지를 만들지 않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의가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클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 댓글이나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게 되면 제가 시간이 될 때 최대한 성의 있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처음 시작부터 끝나는 시점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국세청 내부에서 사전 준비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조사 대상자의 신고서를 분석하거나 탈세 혐의 증거 수집 등 사전에 국세청 전산 자료 등을 활용해서 정밀 분석 작업을 합니다. 심지어 국세청 직원이 사전에 여러분들의 거래처 등의 동향을 파악해 본다거나 부동산 세무조사 시에는 현장 조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사전 자료를 치밀하게 수집한 후에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세무조사가 시작이 된다면 자료나 답변 준비에 꼼꼼하게 만전을 기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세무조사 준비가 착수가 되면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하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세무조사는 조사 개시 10일 전까지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생략하고 불시에 조사를 진행을 해서 장부나 증빙 등을 영치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세무조사 시작은 조사 공무원이 현장 도착한 후에 공무원의 신분증을 납세자에게 제시를 하고 납세자 권리 현장 그리고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각종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하게 되겠고 이때는 조사를 위한 협조는 최대한 협조를 하시되 조사 공무원이 질문조사 또는 자료 제시 요구, 확인서 작성 등이 있을 때는 꼼꼼히 잘 판단을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요. 나중에 그래야 불합리한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조사 대응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담 의뢰 세무사를 입회를 시켜놓고 함께 조력을 받으면서 조사에 효율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세무조사가 종결이 되게 되면 담당 공무원은 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상세히 설명을 하고 세무조사 결과 내용을 통지한 후에 최종적으로 과세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내부의 조사사무 처리 규정을 통해서 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기조사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해서 국세청 전산자료 등을 통해서 성실도를 분석한 후에 객관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으며, 수시조사의 경우에는 탈세 혐의가 명백하다거나 탈루 소득을 은닉, 증거 인멸 가능성, 조세범칙 위반, 탈세 제보 등에 의해서 수시조사 대상자가 선정이 되겠고요. 최근에 전국 모든 지역에서 부동산 이상 급등으로 인해서 국세청에서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가 매우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의해서 투기 지역을 일괄 조사하는 기획조사가 있겠고요. 고소득자가 호화 생활을 하면서 세금을 탈세를 했다거나 부동산 거래가액, 매매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상속 증여재산가액을 탈루시킨 경우, 소득이 없는 자가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예를 들자면 부녀자나 미성년자로서 소득이 없는데도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을 한다거나 고액의 예금, 채권, 주식, 과상화폐 등을 보유한 경우에는 자금 출처 조사를 진행을 해서 증여세를 추징을 하게 되겠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 금융거래 추적 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법인이 불법자금을 유용을 해서 회사의 유용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 등도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국세청 세무조사를 피하거나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부동산, 주식 등 재산 취득 시에 소득이 없는 연소자나 학생, 부녀자 명의 고가 부동산 취득은 취득 자금 출처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부동산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시에 채무 금액에 대해서는 확실한 금융권 채무를 제외하고 기타 채무는 차용증과 이자 원금 등 객관적인 증빙을 잘 갖추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속세 신고 시에 금융자산 등을 누락을 해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속세 신고 시에는 금융자산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고액 현금 거래를 주의하셔야 되겠는데요. 하루에 금융권 입출금 금액이 현금 1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금융정보 분석원을 통해서 국세청으로 통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세무조사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투기 과열지구, 개발지역의 부동산 취득 매매 계약서,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에 특히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부동산 투기 과열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투기 과열 지구나 개발 지역 내의 부동산 거래자에 대해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요. 다음으로는 고소득 전문직, 고소득 프리랜서, 즉 유명 연예 스포츠인이나 고액 강사, 호황업종, 고가의 다주택자 등은 언제든지 세무조사 타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무관리에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 계약서나 차용증 등 허위 계약서 작성을 금지하시는 게 좋겠고요. 다음으로 사업자인 경우에는 동종업종에 비해서 과소신고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가급적 세무신고는 성실신고를 해줌으로써 국세청 세무조사를 피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세청 세무조사의 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조사 같은 경우에는 조사 개시 10일 전까지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사전 통지문을 안내하게 되겠고요. 특별조사나 조세범칙조사 같은 경우는 사전 통지문을 발송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증거인멸 우려 시 사전 통지문 없이 불시에 세무조사를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긴장을 하지 마시고 차분하고 냉정한 자세를 취하며 미리 통보된 세무조사 사전 통지 안내문을 보시게 되면 조사 사유가 적시되어 있는데요. 조사 사유가 무엇인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파악을 한 후에 관련 증빙이나 미비점 등을 충분히 보완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또 의뢰하는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사 등 연락을 취해서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특별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를 받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사 사전 통지문 안내를 받지 못하고 불시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사 등에 빨리 연락을 하셔서 조력을 받고, 조사 공무원이 장부나 증빙 등을 영치하려고 할 때는 검찰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여부를 확인한 후에 영장이 없는 경우에는 굳이 조사 대상자 여러분들께서 세무 공무원에게 임의 제시를 하지 않더라도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할 경우에 장부나 증빙, 물건 등을 영치를 하려고 할 때는 검찰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며, 또한 납세자 역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자기 방어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굳이 임의 제출을 하지 않더라도 법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국세청에서도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가 빈번하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는 대부분 금융거래 추적 조사와 자금 흐름을 확인하게 되는 조사가 진행이 되며, 취득자금에 대해서는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입증 책임은 부동산 등의 취득자 등에게 있기 때문에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한 증여 추정 원칙에 의해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실 것은, 가족 간의 금전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 공제를 충분히 활용을 하시고, 추가되는 금액은 증여세 신고를 한다거나 가족 간의 차용 거래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가족 간 차용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차용 계약서나 원금 이자 지급 방법 등 관련 증빙을 명확하게 잘 구비를 하시고,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자녀의 소득으로 부모에게 상환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타 세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유튜브에서 산울TV를 검색하시면 각 세목별로 상세히 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